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쌤입니다. 오늘 5학년 1학기 국어 나책이요. 지금 9단원 하고 있었어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 알기예요. 2시간짜리인데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짜리예요. 교과서는 276쪽부터 시작을 해서 283쪽까지예요. 자, 전과 선으로 만든 암호라는 제목을 보고 이 글의 내용을 짐작해 보자 그랬죠. 보면 지금 점과 선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상상해 봐요. 암호는 언제 필요한지 떠올려 봐요. 이랬죠.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제목만 보고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래요. 이게 지금 QR 코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정보문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하고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을 설명한 글인지 생각하며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를 읽어보세요.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 최근 출판하는 책이나 광고, 알림판 따위에서 네모 모양의 표식을 자주 볼 수 있다. 네모 모양 안에 검은 선과 점을 배열했는데 이것을 정보문의 QR코드라고 한다. QR은 빠른 응답이라는 영어의 줄임말이다. 정보문의는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다. 정보문의를 쓰기 전에는 막대 표시를 주로 썼다. 막대 표시는 숫자 2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문의로서 물건을 살 때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문의는 숫자 7089개, 한글 1700자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다. 저 정보문의는 일부를 지워도 사용할 수 있다. 정보문의의 세귀동이에 위치를 지정하는 문양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양이 있어 정보문의로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문의는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보문의를 찍으며 관련 내용이 있는 누리집으로 이동하거나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또 정보문의의 색깔이나 신기한 그림을 넣어 만들기도 한다. 정보문의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한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는 정보문의로 할인 정보를 제공한다. 신문 광고에 있는 정보문의를 찍으면 3차원으로 움직이는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 책에 있는 정보문의를 찍으면 등장인물이 튀어나와 책의 정보와 줄거리를 알려주기도 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자료나 작품을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문의에 설명을 담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문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담은 명함을 만들 수도 있다. 명함에 있는 정보문의로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이름이나 연락처를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글을 봤습니다.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묻고 대답해보자 그랬죠? QR은 무슨 뜻인가요? 이건 지금 이미 질문이 나와 있네요. QR이 뭐예요?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거 다 뭐예요? 찾아볼래요?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답 찾을 시간 줄게요. 3초. 1, 2, 3. QR코드 빠른 응답의 영어 줄임말이라고 되어 있죠? 네, 빠른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질문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만들으세요. 멈추고 질문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있는 내용으로. 질문과 답을 만들어 주세요. 멈추고. 뭐 또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백화점이래. 정보문의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문제 낼 수 있겠죠? 정보문의는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정보문의는 숫자와 한글을 몇 자까지 저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정보문의가 정보문의가 일부를 지워도 사용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이걸 하고 나면은 가장 인상 깊은 질문과 그 까닭을 이야기를 해보라고 돼 있고, 가장 인상 깊은 답과 그 까닭을 이야기해 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클래스에서 한다고 하면은 댓글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정도는 사진으로 찍기보다는 댓글 같은 데다가 직접 써가지고 공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댓글로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친구들의 내용을 듣거나 보고 여기를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4번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에서 설명한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봅시다 라고 그랬어요. 정보문의 QR코드 뜻은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네모 모양 안에 검은 선과 점이 있고요. 사용 방법,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특징이랑 이걸 일단 멈춰 놓고 풀어보세요. 자, 이제 사용 방법 한번 볼게요. 사용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보 문의를 찍는 거죠. 이거 어디 나와요? 스마트폰으로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보 문의를 찍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특징은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찾아보면은 나올 거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겠네요.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를 다시 읽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 보자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쭉 읽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1, 2, 3번을 먼저 본인이 풀어보고 나서 계속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글의 종류라 그러면은 그런 거죠. 뭐 주장하는 글, 아니면은 마음을 전하는 글 등등 있어요. 얘는 설명하는 글일 거예요. 설명하는 글입니다. 글쓴이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정보문의.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정보문의의 무엇에 대한 거예요? 정보문의가 뜻이 뭐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사용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글쓴이의 설명 가운데에서 내용이 정확한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내용 일부가 지워져도 그거를 진짜 인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글 내용이 믿을 만한지 이미 아는 것과 다른지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글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더 찾아보고 내용이 정확한지 알아보세요. 설명한 대상 관련한 자료를 찾아봐. 아는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리며 설명하는 내용이 믿을 만한지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에서도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검색어를 활용을 해서 책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280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고려할 점, 글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정확성을 판단한 다음에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을 정리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정보문이요. 그림 따위를 보면 무엇을 설명한 글인지 생각해 보세요. 설명하려는 무엇이 뭔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대상이라고 쓰면 돼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설명한 내용이 뭔가요? 정보문의의 뜻, 사용 방법, 특징, 모양 따위. 대상을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대상에 무엇을 자세히 설명하는지 생각합니다. 이미 알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보문의의 모양이에요. 정보문의를 보거나 써본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대상을 보고 이미 아는 것을 떠올리면서 읽어요. 새롭게 한 내용은 무엇인가? 정보문의 사용 방법, 특징 따위. 정보문의의 종류와 사용 방법 가운데서 몰랐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역시 대상에 대해서 새롭게 한 것을 찾는다고 하면 되겠네요. 내가 얘기하고 있죠? 설명하는 글을 효과적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설명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려면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 자료를 만약에
봤을 때 다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하면은 조금 그래도 믿을만 하겠죠. 근데 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는 잘못된 게 아닐까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281쪽에 있는 다른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쓴이의 의견을 생각한대요. 이거는 조금 글의 종류가 다른 것 같아. 아까랑 보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가까운 미래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살던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문제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는 것은 인공지능보다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둘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미래 연구자들은 다가올 미래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문제처럼 예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 사회에서는 막힌 생각보다는 변화에 부드럽게 대처하려는 생각을 해야 해요. 셋째,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이 삶을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돕고 존중해야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거대한 미래의 충격과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패기로 서로를 존중해야 한대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랬어요. 글의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처음 가운데 끝이 있습니다. 글에는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주장하는 글인 것 같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끝. 미래 충격과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패기로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가운데 뭔 내용 들어가야 돼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에서 세 개가 나와 있죠. 가운데 부분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주면 되겠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읽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쓰는 시간이 부족하면 멈춰놓고 쓰세요. 첫째는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일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장에 따른 근거가 알맞은가요? 그랬어요. 미래 사회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반드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야?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죠? 보다 보면은 이런 거지. 여기에서 좀 궁금한 거. 서로 돕고 존중하는 게 미래 사회에 왜 필요한데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쓴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글쓴이 주장에 여러분이 일단 동의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이게 아니고, 아니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점이 동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점은 동의를 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번 시간 9번입니다. 283쪽. 283쪽. 네.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랬어요. 아까는 설명하는 글이었나요? 이번엔 주장하는 글이었죠?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고려할 점, 글의 내용 파악하기, 내용의 타당성 판단하기,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 자,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인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요. 무엇을 강조해요? 글쓴이 무엇을 파악하는 거예요? 주장을 파악하는 거죠? 주장을 파악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갖춰야 될 거는 뭐지? 글쓴이의 의견이 옳다고 하는 까닭을 뭐지? 의견 뒷받침할 수 있는 무엇을 찾아요?
근거, 그쵸? 근거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래 사회에는 지금과 다른,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그죠?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납득할 수 있니? 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다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같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미래 사회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미래 사회에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서 같은 점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같은 점 있으면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변화에 부드럽게 대처하려는 생각이 필요하대요.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나요?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서 비판적인 태도로, 비판하는 태도로 읽을 수가 있겠죠.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주장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장이면 타당한 근거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지금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랑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했는데요. 일단은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는 설명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대상이 무엇을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생각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네 번째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도 다섯 가지로 해볼게요. 먼저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을 해야겠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찾았으면 그 근거가 알맞은 근거인지 생각해야 되겠죠. 뒷받침하는 알맞은 근거일까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랑 비교를 해서 같은 점을 먼저 찾아요. 그렇죠? 같은 점을 찾아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서 비판하는 태도로 갔습니다. 비판하는 태도로 읽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이 내용이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필요한 글을 찾아서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게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쵸? 이제 국어 1학기 책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더워지는데 힘내고요. 비가 그동안 많이 왔는데 비로 인한 피해가 없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